안녕하세요. 오늘은 쌀국수를 만들어 봤어요. 얼마 전에 베트남식 쌀국수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사골을 끓여가면서 3시간 넘게 걸려서 만들었거든요. 오늘은 10분 안에 뚝딱 만드는 한국식 쌀국수예요. 베트남식 쌀국수에는 생소한 이름의 향신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그 향신료들의 매력이 있지만은 더운 나라에서는 땅 밑에서 자라는 대파나 마늘의 경우에는 매운맛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파와 마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는데요.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굳이 어려운 향신료 넣지 말고 대파랑 마늘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골 대신에 분유 또는 아몬드 가루를 넣고 살살 볶아주세요. 한 5g 정도만 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피쉬 소스도 테이블스푼 반 개 넣어주시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이렇게 분유랑 피쉬 소스로 사골 맛을 내실 때는 약불에서 1분 정도 예열하신 다음에 분유 뿌려주시고 그리고 피쉬 소스를 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태우지는 마세요. 그리고 물을 부어주시는데요. 물은 1인분에 2컵 반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파 마늘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베트남 향신료는 안 넣어도 되지만은 팔각은 모양이 예뻐서 그냥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 육수가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사이에 저는 쌀국수를 좀 익혀볼게요. 끓는 물에 쌀국수를 넣어주신 다음에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완전히 푹 익히지는 마시고요.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쌀국수를 건져내주세요. 그리고 찬물에 빡빡 씻어주세요. 쌀국수는 먹으면서 탄력이 있어야지 되는 국수거든요. 탄력이 있어야 되는 국수는 빡빡 씻어주시고요. 파스타처럼 탄력이 필요 없는 국수의 경우에는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국수 삶은 물에다가 숙주를 담갔다가 빼세요. 이거는 데친다기보다는 숙주에 있는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숙주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채소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병균이 습하고 따뜻한 곳을 좋아해요. 숙주에도 남아있는 병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뜨거운 물에 병균을 죽인 다음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육수가 팔팔 끓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저는 차돌박이를 넣어줬어요. 고기는 100g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차돌박이가 없으시면은 샤브샤브용 부채살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고기가 다 익었으면은 아까 삶아두었던 쌀국수를 넣어주시고 국수를 따뜻하게 만드신 다음에 드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간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소금은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쌀국수를 같이 넣고서 잠시 끓여주시고 드시면 돼요. 숙주는 먹기 직전에 올려놔 주세요. 그리고 숙주도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꺼내신 다음에 찬물에 헹궈 주셔야지 돼요. 찬물에 안 헹구면은 숙주가 계속해서 익거든요. 그리고 국물을 먹어봤는데 지금 기름기 둥둥 뜬 거 보이시나요? 이 국물에는 간장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랑 물이랑 섞이지 않고 저렇게 기름이 둥둥 떠요. 동남아시아 여행하실 때 쌀국수를 드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요. 그때 국물이 저런 모양이에요. 기름이 동동 떠 있어요. 이 쌀국수 맛있어요. 그런데 베트남 쌀국수 맛은 아니에요. 팔각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베트남 쌀국수 맛의 60% 정도만 나요. 그런데 파와 마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은 풍부했어요. 베트남 쌀국수의 맛을 원하시면은 팔각이랑 계피, 카다맘, 코리앤더 시드 각각 넣어주시면은 비슷한 맛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팔각을 건져내고 그냥 한국식으로 드시는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국물만 먹었을 때는 간이 맞았는데요. 지금 쌀국수도 넣고 숙주도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싱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아주 조금 더 추가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넣은 소금이 0.5g도 안 되거든요. 아까 피쉬 소스 테이블스푼 반 넣었으니까 여기 들어간 소금은 총 1.8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베트남식 쌀국수에는 소금이 티스푼 하나가 들어가요.
5g의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물 요리에서 대파랑 마늘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향신채에 풍부한 맛이 들어가니까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국물이 맛있어요. 근데 음식 때문이라서 그런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뚱뚱해진대요. 저는 막연히 동남아시아를 생각하면은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분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최근 20년 동안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체중이 거의 2배가 늘어났대요. 20년 전에는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날씬했던 거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살이 많이 쪘나 봐요. 20세 이상 남자 중에서 거의 40%가 과체중에 해당한대요. 사실 동남아시아 음식이 굉장히 살이 찌기 쉬워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시거나 매운 음식을 찾게 되고 이런 음식들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설탕을 넣어서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대파나 마늘이 없기 때문에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는 설탕도 아주 많이 넣더라고요. 쌀국수나 똠양꿍 같은 데도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요리들이 굉장히 기름져요. 거기에 비해서 파, 마늘을 요리에 많이 쓰는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과체중 비율이 많이 낮아요. 그런데 한국 남자분들 왜 저 위에 계시나요? 조사가 잘못된 거겠죠? 이거는 과체중이 아니고 비만의 비율인데요. 비만은 일본, 한국이 3%로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 중에서 제일 낮아요. 일본과 한국에 이렇게 비만 비중이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식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다시 동남아시아로 돌아가서 이거는 과체중 비율인데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과체중이 많고 베트남은 아주 날씬한데요. 지금은 1인당 GDP가 2,000불 정도니까 날씬한 거지 음식 자체가 날씬하게 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다음에 보실 자료는 좀 오래된 거긴 한데요. 나라 이름 바로 옆에는 과체중 비율, 그 옆에는 비만의 비율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은 18.9%가 과체중, 그리고 한국은 32.1%가 과체중, 비만은 3.2%. 아까 보신 차트에서 남자들만의 과체중 비율은 36.9%였거든요. 그런데 남녀를 합치니까 32.1%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자분들의 과체중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남자 여자를 구분지어서 평가르는 발언을 했는데요.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파와 마늘이 있어서 국물 요리를 포함한 모든 요리의 맛을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소금이나 설탕의 양을 적게 써도 된다. 그래서 뚱뚱해지지 않을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 운동 조금만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정도?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